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반응시켰더니 C라는 물질로 막 변화가 돼. 뭔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는 성질의 변화가 나타난 거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화학적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해. 성질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자, 근데 C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에너지가 막 같이 나와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를 하고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A라는 물질을 집어넣고 B라는 물질도 같이 집어넣고 막 반응을 시켰더니 여기서 막 열이 나오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보니까 막 뜨끈뜨끈해. 그치? 이런 경우는 두 물질이 반응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있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해요. 발열 반응. 열을 발산시키고 있다. 열을 방출하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네. 화학 반응 중에 그래서 이렇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다른 걸로 합시다. A, B, C까지 했으니까 D하고 E 합시다. D하고 E를 반응을 시켰더니 만져보니까 막 차가워. 엄청 차가워져. 손냉장고 만들기 막 이런 것처럼 엄청 차가워지는데 차가워지는 이유는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열을 막 가져가니까 내 손을 대면 내 손한테도 열을 막 뺏어가니까 차갑다고 느껴지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주냐? 얘가 열을 흡수하는 거잖아. 흡열 반응이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열을 흡수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얘는 발열 반응이었지, 얘는 흡열 반응이었지라는 걸 구분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용어적으로 하나 정리를 하면은 조금 심화 개념까지 용어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뭐냐면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서로 반응하고 있죠? 반응하고 있는 녀석들은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해. 개가 반응을 하면 지금 열을 방출하고 있죠? 어디로? 주위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가 되는 거야. 그럼 개의 입장에서는 열을 뿜어냈으니까 개는 어떻게 돼? 개는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봐봐. 내가 개야. A랑 B야. 내가 열을 막 밖으로 막 버릴 거야. 나 어떻게 돼? 열을 버렸으니까 내 에너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개의 에너지는 떨어지게 되고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때요? 개가 열을 흡수하죠. 개의 온도가 올라가요. 주변의 온도는요. 열을 뺏겼으니까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와 주위는 서로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개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요. 얘는 개가 열을 흡수했으니까 개가 온도가 올라가고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와 주위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와 주위를 나누어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어떤 화학 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어떤 화학 반응이 흡열 반응인지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자, 책의 그림을 좀 봅시다. 자, 선생님 방금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반응을 막 하면서 밖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죠. 주위로 열을 방출하고 있는 이 반응 뭐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이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또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밖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래요. 밖으로 열을 방출한다는 건 이런 거야.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가 되는 동안에 밖으로 열 에너지를 막 방출하니까 이 녀석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여기 나와있죠? 반응물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고요. 얘네가 열을 밖으로 방출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떨어진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적다. 밖으로 열을 버렸을 거 아니야? 이때가 발열 반응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건 발열 반응이네요. 반대로 흡열 반응 어때요? 반응물이 막 주위에서 열을 막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니까 이겁니다.
반응물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그래프를 딱 보면은 흡열 반응의 그래프네요. 얘는 발열 반응의 그래프네요. 라고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게 발열 반응이냐? 연소 반응. 연소가 뭐 타는 거잖아. 뭘 막 태우면 당연히 열이 막 방출돼서 뜨겁잖아. 그래서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이건 느껴본 적 없겠지만 금속이 녹쓰는 반응. 금속이 막 녹슬면서 열을 방출해요. 본 적 없죠? 아니야, 본 적 있어. 손난로. 손난로가 뭐냐면 그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고 철가루가 빠르게 녹슬게 설치해 놓은 장치야. 철가루가 빠르게 녹슬면서 열을 막 방출하는 걸 이용해서 손난로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금속도 녹쓰는데 얘는 천천히 녹슬잖아. 천천히 녹으니까 열이 방출되긴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손난로는 그 철가루가 녹쓰는 과정을 엄청 빠르게 해놓은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많이 방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금속이 녹쓰는 반응 딱 보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손난로가 바로 저거였지라고 떠올려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철이 녹쓰는 반응 써있지만 이건 자연계에 존재하니까 자연계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잘 느끼지 못해.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열이 방출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손난로는 이걸 빠르게 돌린 거예요. 자, 금속하고 산이 반응합니다. 뭔 소리냐면 금속을 준비한 다음에 근데 염산 같은 걸 막 떨어뜨려. 그럼 어떤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기체가 막 발생하면서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도 기체가 부글부글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열이 방출된다라고 상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하고 염기가 만날 때도 중화열이라는 열이 방출돼요. 산하고 염산 같은 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같은 염기가 만나면은 중화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도 항상 중화열이라는 열이 방출되게 됩니다. 자, 이런 예들이 있어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바로 연료를 태우는 거. 연소죠? 1번 연소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연소 반응은 이거 메탄가스네요. 메탄가스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킬 때, 연소시킬 때 뭐가 방출된다? 열이 방출되고 있네요. 저 열을 이용해서 난방에 이용하거나 요리할 때도 이용을 하죠. 다시 말해서 발열 반응으로 방출되는 열을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게 바로 연료의 연소입니다. 자, 철이 녹쓰는 반응. 자, 녹슬 때 열이 방출하게 되는데, 발생하게 되는데, 철이 Fe입니다. 페럼 Fe이고요.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이라는 걸 만들 때 열이 방출된다. 이거는 이용하진 않아요. 이런 철이 녹슬 때 이 열을 이용하진 않지만 이걸 빠르게 녹슬게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 손난로에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철이 녹쓰는 반응도 발열 반응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연료가 타는 연소되는 반응이나 철이 녹쓰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그 다음에 산과 염기 반응 같은 것들이 발열 반응이라고 했었어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런 게 있었어. 자, 이제 반대로 흡열 반응도 좀 볼게요. 흡열 반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열 반응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죠. 그럼 주위의 온도는 떨어지겠네요. 열을 뺏겼으니까 주변의 온도는 열이 떨어집니다.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개의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했으니까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자, 아까 그래프에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이 바로 흡열 반응의 예였습니다. 흡열 반응은 뭐가 있냐? 열 분해. 열을 공급하면 뭔가 이렇게 분해되는 게 있어요. 열을 공급하면 분해되는 거. 우리 열을 공급하면 분해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데 이럴 때 열분해라는 말 딱 보면 열을 공급해야 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 물질은 열을 공급받아야겠네요. 그 물질이 열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흡열 반응이다 라는 걸 이 용어, 이 단어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흡열 반응이네. 두 번째, 광합성. 우리 알고 있죠?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빛 에너지를 받잖아. 빛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죠. 광합성도 이 용어 안에 열을 흡수한다는 말이 들어있네. 자, 물의 전기분해. 물한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분해가 되는 거거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잖아.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저 물질의 입장에서는 흡열, 열을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예를 볼게요. 열분해라는 거 그럼 어떤 예가 있냐? 여러분들 해본 적 없겠지만 빵 만들 때 베이킹소다를 집어넣거든요. 빵이 묵 부풀면서 되게 폭신폭신하게 맛있어져요. 베이킹소다가 이름이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잘 모르면 써볼까요? 이걸 베이킹소다라고 그래요. 베이킹소다. 베이킹이라는 말이 빵을 만든다는 뜻이죠. 빵 만들 때 넣는 소다를 베이킹소다라고 하고, 베이킹소다의 정체가 뭐다?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얘한테 자 밀가루에다가 베이킹소다 집어넣고 밀가루 맛있게 양념을 한 다음에 간을 맞춘 다음에 오븐에다가 넣고 열을 공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돼. 열로 인해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체크할 건 이겁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그 밀가루 반죽 안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푹 발생하니까 이렇게 푹 밀고 나오는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푹 밀고 나오면서 빵이 부푼다고 상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열을 공급했을 때 제가 저렇게 분해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빵을 부풀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렇게 씁니다. 아직 몰라도 되고요. 열을 공급하면 탄산나트륨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오면서 이 녀석들이 빵을 부풀게 하는데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화학식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탄산, 베이킹소다는 열분해를 통해서 흡열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것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흡열 반응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수산화 바륨, 이거 되게 낯선데 수산화 바륨이라는 물질과 염화암모늄이라는 물질이야. 우리 처음 들어봐. 쌤도 본 적이 없어요. 수산화 바륨이라는 물질과 염화암모늄을 반응시키면 둘이서 막 반응하면서 주변에서 열을 막 흡수합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나무판을 준비를 하고요. 나무판에다가 물을 좀 발라놔. 물을 발라놔. 물이야. 아직 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 반응을 시키는 거야. A라는 물질, 수산화 바륨과 B라는 물질, 염화암모늄을 반응을 시키면 주변에서 열을 막 뺏어가잖아. 뺏어가지. 물의 입장에서 물이 열을 막 뺏겨. 물이 열을 뺏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물이 얼어버려. 물이 얼어버리니까 얼면서 이 삼각 플라스크와 요 나무판을 붙여버립니다. 얼면서.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거야.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물이 얼어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물이 얼면서, 여기죠. 물이 얼어서 플라스크가 나무판에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산화 바륨은 이렇게 씁니다. 수산화 바륨, 염화암모늄은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둘이 만나서 반응할 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염화 바륨과 수산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아직은 다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이 물질 두 개가 만나서 주위에서 열을 흡수해가지고 물을 얼게 만드는 실험도 있었어라는 정도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발열 반응하는 화학 반응도 존재하고 흡열 반응하는 화학 반응들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딱 보면 이게 흡열인지 발열인지는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손난로 얘기했는데 손난로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손난로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대요. 똑딱이형이 있고 흔들이형이 있는데 우리는 흔들이형을 많이 알고 있죠. 체크할 거. 흔들이형은 뭐냐면 철가루가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철이 생기면서 열을 막 빠르게 방출한다 그랬죠. 산화철이 뭐죠? 녹슨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난로 막 흔들면서 공기 중에 산소랑 막 빠르게 반응을 해서 열을 막 방출하는 거예요. 이 빠르게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철가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흑연, 숯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손난로입니다. 똑딱이형은 뭐냐면 본 적 있나? 우리 옛날에
이거 시판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실험실에서 하는 건데, 과포와 용액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가운데 똑딱이 집어넣고, 똑딱 이렇게 하면, 그 용액이 막 굳으면서 열을 막 방출하는 실험이 있어요. 손난로 만드는 실험인데 바로 그 실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직 뭐 이름들은 기억하기 어려울 텐데 아세트산 나트륨 과포화 용액이라는 걸 준비하고요. 그 안에 금속판을 살짝 집어넣어. 그게 똑딱이야. 금속판을 넣은 다음에 금속판을 구부리면서 똑딱 이렇게 충격을 가해요. 과포화 용액은 굉장히 불안정한 용액이기 때문에 충격을 뚱뚱 가하면은 그 불안정한 게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열을 다 버려버립니다. 열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막 버리면서 안정적으로 굳어가면서 밖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그 방출되는 열을 이용해서 손난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쌤이 옛날에 실험 수업할 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과포화 용액 만드는 게 좀 어렵겠네요. 과포화 용액 만들다가 잘못 충격을 가하면 이게 똑딱이가 아니라 그냥 책상에 툭 내려놓거나 이래도 막 굳어버려. 그래서 만들기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충격이 가해지면 안정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좀 볼게요. 자, 여보세요. 진짜. 자, 연료를 연소시키고 휴대용 손난로, 그죠? 일단 두 가지 방금 했던 거죠.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발열 반응하죠. 발열 반응 이용해서 음식을 해먹거나 또는 난방에 이용하거나 한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휴대용 손난로도 아까 철가루를 빠르게 산화시키면서 빠르게 산소랑 결합시키면서 이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체 발열 용기는 이 산화칼슘이라는 녀석과 물을 반응시키면 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열이 엄청나게 나오면 이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산화칼슘하고 물이 들어있는 통이 있고요. 여기서 물을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물이 산화칼슘하고 팍 만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면요. 거기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붙어 있어요. 음식이 팩에 음식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팩이 엄청 뜨거워지면서 조리가 돼요. 조리가 되면서 나중에 그 팩만 딱 끄집어내서 찢어가지고 먹으면은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해서 열을 방출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전투식량에서 이용, 전투식량. 우리 군인들이 어디 가서 불을 쓸 수 없을 때 이걸 팍 잡아당겨가지고 엄청 뜨겁게 만든 다음에 먹는 전투식량 같은 곳에 이 자체 발열 용기가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설제는 뭐냐면 눈 올 때 뿌리는 거 있잖아. 염화칼슘, 그죠? 뭔가 칼슘 들어간 게 다 그래. 칼슘 들어간 게 염화칼슘이라는 걸 눈 올 때 막 뿌려. 하얀색 가루 있잖아. 하얀색 넓적한 가루를 눈 올 때 막 뿌리면은 그 염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하면서 열을 발생시켜. 그 열 때문에 눈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눈이 녹아서 이제 얼지 않게,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제설제 역할이죠. 자, 요 녀석 하나만 흡열 반응입니다. 질산 암모늄을 물에다가 녹이면 열을 흡수해서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질산 암모늄하고 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손난로가 있듯이 손냉장고 실험이 있는데 질산 암모늄을 준비하고 그 안에 물을 요만한 작은 지퍼백에 집어넣은 다음에 둘을 만나지 않게 해놓고 있다가 내가 되게 더운 곳에 갔을 때 그 물을 터뜨려. 손을 탁 터뜨려. 물을 탁 터뜨리면은 반응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열을 막 흡수하면서 엄청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손냉장고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이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화학 마지막 내용이고요. 밑에 개념 확인 퀴즈 좀 풀어볼게요.
누구 쓰라는 게 아닌데. 있었구나. 뭐지? 쉽죠? 한번 쳐볼게요. 자,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죠. 물 분자 만들 때 뭐 2대2, 1대2 이렇게 정수비가 성립합니다. 몇 대 몇 대 몇. 정수비라는 건 소수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수,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번.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비. 기체의 부피가 뭐 2대1, 대2다. 이거는 뭐와 똑같았다?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이기도 했고요. 분자수의 비이기도 했죠. 그러면 기체 분자수의 비. 칸이 길어서 개수비는 아닌 것 같고 기체 분자수의 비라고 썼습니다. 개수비라고 써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개수비와 같다.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고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흡열, 발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열을 뺏기니까 낮아지게 되겠네요. 오케이. 넘기면 뒤에 문제풀이가 좀 나오죠. 개념 다지기 문제 핵심 자료 1, 2, 3, 4까지 있네요. 쭉 풀어볼게요. 핵심 자료 풀어봅시다. 내용은 여기까지예요.